자, 그 집합단원에 필수예제 1번에 그 오타가 좀 있어서 거기 지금 문제 첫 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합단원 필수예제 1이야. 집합단원 필수예제 1. 거기에 문제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부분집합 A라고 돼 있거든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부분집합 A에 대하여 라고 돼 있는데 그 뭐라 수정하시냐면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로 수정해.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하여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로 좀 수정해 주시고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소괄호 문제 있죠. 괄호 문제 1번 소유형 1번에 집합의 A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합의 할 때 의를 빼야 됩니다. 집합의 의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거만 수정해 주면 될 것 같고 직방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직방으로. 자, 넘어와서 오늘 거는 사실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는데 그 방학 때 했던 필수 예제랑 겹치는 게 좀 이번 건 좀 많거든요. 근데 조금 그 설명할 건 좀 있긴 있습니다. 설명할 거는. 자, 보도록 합시다. 너네 방정식. 자, 여기 앞에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면 m하고 n으로 주어지면은 바로 y는 mx 플러스 n. 그러니까 x의 개수가 기울기고 상수항이 이제 y절편 바로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응용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1차 함수가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고 지나는 점 x1, y1이라고 알려주면은 y는 m 한 다음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y는 m x-x1 플러스 y1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특별히 x축의 평행한 직선 이거는 기울기가 0이라고 얘기하죠. 구별해야지. 이거는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세로는 기울기가 이건 몇이라고 하지?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구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서로 헷갈리지 마시고. 가로로 된 x축의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0이므로 이때 기울기 m값이 0이면은 y는 y1이라고 잡아줬고요. y는 y1으로 잡아주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이제 x1, y1이 같냐 다르냐라고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이 두 점이 이제 이렇게 세로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 기울기를 이제 기울기는 우리가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하는데 x끼리 뺀 게 분모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뺀 게 분자로 이렇게 쓰시긴 하는데 이거 빼는 순서는 이렇게 지켰어야 됐지. 그 나는 지금 B의 좌표에서 뺐잖아. 근데 A에서 B를 빼는 순서로 쓰든 B에서 A를 빼는 순서로 쓰든 그 순서는 상관이 없으나 이 빼는 위아래 순서는 일치해야 되겠지. 빼는 위아래 순서는 지금 이제 X2에서 X1을 뺐으면 분자도 똑같이 Y2에서 Y1을 빼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두 점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기울기 계산할 수 있으니까 y는 자 기울기 x2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이제 y2 마이너스 y1 해준 다음에 x 마이너스 x1 해준 다음에 플러스 y1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도 두 개나 알려준 셈이니까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가 있어. 직방도. 근데 특별히 만약에 그 직선이 그 두 점이 세로로 되어 있다. 이었을 때 세로다. 이때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 이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1,1 그다음에 뭐 이제 1,3으로 x 값이 똑같은 이 두 점을 이은다. 이거 세로로 된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이 x가 같잖아. 그래서 그 같은 x 값을 이제 우리가 적어주면 돼 이제. 여기서는 x는 1이 돼야 돼. x는 1. 일반화에서 x1, y1, x2, y2면은 x좌표 두 개가 같을 때는 그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x좌표이기 때문에 또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의 좌표가 다 1,2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x는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x는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편이 주어질 때 이거 x절편, y절편, 절편 표현식도 알아야 돼. x절편 쪽이 a고 y절편 쪽이 b면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는 1이다라고 적어주면은 이게 절편이 주어질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었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x절편, y절편이 만약에 좀 활용이 되어서 주어졌다. 이 공식을 써먹는 게 좋을 거야. 이걸 써먹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함수 표현으로 y는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다 이항해 버려 가지고 는 0으로 이제 표현해 보게 되는데, 자,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얘를 y는으로 정리해. y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ax 플러스 c를 이항하고 뭐 b로 나누고 해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정리는 된대요.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정리는 되는데, 저렇게 정리해주면은 x의 개수, 즉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상수항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될 거야. y절편이. 저게 y절편이 될 것이고, 그 다음 2번이야. 2번. 2번은 이제 b가 0인데, 자, b가 0인 경우에는 얘가 0이면은 ax 플러스 c만 남으니까 x눈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볼 수가 있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x는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가로로 된 거야, 세로로 된 거야, 이게? x는 세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세로로 된 거니까 그럼 뭐에 평행한 거야? 세로로 된 거면 x축이 y축이야? 평행한 거는 y축이지, y축. 이제 이게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거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거 x는 세로로 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이거 표현을 좀 바꾸면은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표현을 바꾸면 평행 말고 뭐로 표현해봐? 이거 x축의 수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잘 들어봐. 엄밀히 얘기하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라는 말이랑 x축의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같은 표현이 아니야. 왜 그럴까? 왜 이게 같은 표현이 아닐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y축 평행이랑 그다음에 x축은 요거니까 x축의 수직이면은 요거니까 똑같은 표현 같은데 뭐 때문에 다를까 이게? 뭐 때문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평행 수직 얘기하겠지만은 평행은 있잖아. 애초에 그 얘랑 똑같으면 안 돼. 평행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만약에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게 평행한 거잖아요. 이제 나란할 때. 근데 일치한다라는 거는 완벽히 포개어질 때, 말 그대로 일치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일치하는 순간을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한다면 그 만약에 여기서 C가 만약에 0이야. 그럼 X는 0이잖아. X는 0. 그러니까 X는 0이면은 그게 Y축이거든요. 그럼 Y축을 가지고 걔를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원래 정확한 표현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확실해. 근데 이 표현은 만약에 C가 0이어서 Y축이면은 조금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편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Y축처럼 이렇게 나란하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제 문제 풀 때에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많이 치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히 구별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도 풀다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평행 수직을 헷갈리지 말라라는 얘기야. 헷갈리지 마시고. 자, 3번은 뭐 반대인데. 자, 이번엔 A가 0이다. by 더하기 c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이때도 이제 반대죠. y는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가로로 된 거니까 이거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다. 물론 저 c가 0이면은 x축이랑 일치하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일단은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넘어가고, 이거 하나 써놓을까 그러면? 요게 이제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밑에 거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제 써놓도록 합시다.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원래는 저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원래는. 저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이제 일치 조건, 수직 조건. 방금 전에 얘기한 소재인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제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이 달라야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 즉 x의 계수는 같은데 상수항에 해당이 되는 y절편이 달라야 된다. 이게 이제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이었었고, 평행 조건. 거꾸로 한 번 더 씁니다. 똑같은 거. 거꾸로 문제를 풀 때 그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상수항이 다르면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처럼 만약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걔네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고 상수항이 다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사실 이게 수학이 인과관계, 이 말의 앞뒤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읽든 평행이면 요거다 또 성립하고, 거꾸로 이 식이 성립하면 평행이다. 어떻게 읽든 간에 이거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배워서 이제 아시지만 이제 이 식이 성립하는 거랑 평행하다라는 요 말은 이제 필요충분 조건으로 볼 수 있어. 어떻게 읽든 간에 명제를 만들어서 읽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것으로 수학적 동치라고도 볼 수 있죠. 저거는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치 조건인데 완벽히 포기어지려면, 일치하려면 y 절편까지도 같아야 될 거야. y 절편까지도 일치해야 됩니다. y절편도 일치해줘야 돼. 반드시 y절편도 일치한다라고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입니다. 자, 수직 조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수직 조건이었었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도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요게 뭐였었냐면은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그 기울기가 만약에 같다라 가정해봐. 이제 y절편 신경 안 쓰고 기울기만 같으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죠. 평행은 만나지조차 못하는 거고 일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렇게 기울기가 같으면 교점이 하나가 절대 못 나오죠. 근데 만약에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직선 두 개를, 기울기가 다른 직선을 긋든 간에 무조건 교점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두 기울기가 같지만 않아도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한 거는 그 1차 함수 y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얘기인데, 얘는 이제 는 0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얘기야. 근데 는 0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도 이제 얘를 다 y는 y는으로 정리해서 유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y는으로 정리해서 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대요. x의 개수 기울기가 각각 마이너스 b분의 a 꼴이야. 상수항은 각각 마이너스 b분의 c 꼴이죠. 이런 꼴로 잡을 수가 있죠. 이런 꼴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상태에서 이제 내가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이때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려면 이제 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써서 이제 좀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 자, a분의 a 프라임 은, b분의 b 프라임 은, c분의 c 프라임, 약간 개수 b로 저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 개수 b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긴 하지만, 아까 평행할 때에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달라야 된다, 뭐 요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y절편에 대응되는 부분, 여기가 not equal, 대각선을 좀 그어 주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게 될 것이고, 가능하게 되고, 거꾸로 만약에 이제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면 두직선이 평행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관계식이 성립하면 평행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직선의 일치 조건, 여기가 그냥 등호야, 등호.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은 c분의 c 프라임으로 잡아주면은 될 것이고, 저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수직 조건인데,
그 수직 조건이 아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두 기울기 얘네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버려서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이 0. 이 식이 성립하게 되면은 도직선이 수직이다라고도 잡을 수가 있어. 수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직일 조건이 됐고요, 이거는. 자,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식이 성립하면은 도직선이 서로 수직이고요. 도직선이 수직이고 또 도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이거는 아까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울기가 얘네가 같지 않다. not equal 해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요 A분의 A 프라임이 같지 않다. B분의 B 프라임으로 이런 꼴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꼴로 이제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점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요 공식이죠, 이제. 자, 요때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 분모를 이제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으로 썼고 분자는 이제 이거 대입했죠?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절대값으로 씌워줄 거야. 절대값으로. 저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 근데 특별히 점이 만약에 원점이다. x1, y1이 여기서 0이 돼버리게 된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 c가 됩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거 11번은 여기 이제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조금 지엽적인 주제다라고 보면 돼. 시험에는 그렇게 막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일단 보시면 도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그 도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썼냐면은 두 직선의 방정식이 는 0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일단 둘 중 하나는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K를 전체적으로 곱해버려 가지고 쓰면은 이러면 도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밑에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밑에 똑같이 이게 거꾸로 생각해서 거꾸로 해서도 이제 지금 말의 이제 인과관계 앞뒤 순서가 좀 중요한데 이제 도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새로운 방정식이 도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얘기고 거꾸로 이 방정식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말의 앞뒤 순서 차이인데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근데 이제 요렇게 하시고 일단 넘어가십시다. 일단은 직방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방학 때 했던 필수 예제랑 겹치는 게 좀 많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얘를 3대 1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방고리라.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마 그냥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나와. 하나씩 나오는데 우선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따져보니까 이거 기울기는 이제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8 빼기 빼기 4 5 빼기 2 하면은 기울기가 얘가 4분의 1이니까 지금 이 말 아니야. 얘랑 수직이려면은 실제 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우리가 역수의 반대부호 얘기했죠? 요거랑 수직인 직방은 저거 역수의 반대부호 하면은 일단 기울기가 마4고 이제 마4. 근데 그 다음에 이거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요 내분점이 몇 컴마 몇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저거 내분점 우리 저번 시간에 해서 아시겠지만 요거 한번 이거 암산 되니 이거? 머릿속으로? 요거 1대 3으로 내분해 줘야 돼. 1대 3으로. 요거 머릿속으로 암산 되니 이거? 자, 머릿속으로 굴려봐. x는 몇이야 x? 1대 3 해주면? 몇입니까? 1대 3. 숫자가 좀 크면은 좀 쉽지 않은데. 마이너스 1. 오케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딱 봐도
오, 야. 자, 일단 12만큼 차이가 나니까 12를 4등분 하는 거잖아. 12를 4등분 하면 3씩 차이가 나니까 3씩 차이가 나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잘 해보시고 계산을. 이게 y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3 차이 나는데 4등분을 해야 되니까 분수가 나와. 요건 좀 머리 써야 되겠죠. 4를 3으로 나누면 4분의 3이니까 여기서 4분의 3을 더 더해서 4분의 11이 나올 거야.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난 요게 바로 안 된다. 공식 쓰면 되잖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나는 직방이니까 x좌표 반대부호로 뒤에 상수항은 그대로 쓰셔가지고 답을 이렇게 내시면 이제 전개해서 내시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분의 5. 답을 이렇게 내도 되고 이렇게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도 가능할 것 같냐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양변에 4를 곱해버려 가지고 이제 그 는 0의 꼴로 써도 답은 같아. 16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답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쓰셔도 다 답입니다. 이제 같은 식이니까 뭐 어떻게 쓰시든 전혀 문제는 없고. 자, 그 여기서 그 내년에 나는 그 기하를 한다 하시는 분, 기하 한 분, 두 분, 이름이 기하를 했었나 모르겠네. 기하를 할 때 요런 거 비슷한 것도 나오거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요런 거 하는 거 재밌는 거 뭐 할 거야. 재밌는 거. 자, 재밌는 걸 할 거고, 그때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세워보는 걸 또 해보고. 자, 필수지 2번.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정점을 지나는 직방. 너네들이 항상 문제 풀 때 막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지수 k가 있으면 일단 k로 한번 묶어보는 거는 좀 습관이 들어줘야 돼. 자, 제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해서 이걸 k로 묶어줘야 되는데, 바로 해보자. 전개했을 때 k의 동요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 2x 플러스 1y 빼기 1.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x 빼기 y,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0 해서 이렇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신 다음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하는, 즉 각 항의 개수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y를 구해봐. 연립하면 되겠죠, 저거 연립을. 그래서 2x 플러스 y 빼기 1은 0, 그 다음에 x 빼기 y 플러스 4는 0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보는데, 연립을 이제 바로 할게. 덧셈 해보면은 x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것 같고, y는 4가 나올 것 같아요. 4 맞나? 잠깐만. x가 마일이면은 y가 3입니다. 3. 하나 따라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난다라는 의미인데, 지나는 거는 마이너스 1,3 항상 지나는데, 그 마이너스 1,3이랑 그 한 점이 이거죠, 이거. 그 점이 이제 이거지, 이거. 요거 이제 요거지. 그 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해라 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 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꼴이잖아. y는 mx 꼴이야. 원점 지나면은 상수항이 없잖아. 이제 없어. 그런데 이거를 지난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기울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라면은 마일분의 3 자체가 기울기니까 이렇게 바로 좀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x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필수 예제가 그냥 이제 그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좀 등장하는 그런 유형들을 일단 넣어둔 거야. 이제 이런 유형들을 좀 넣어둔 거고. 그래서 뭐 교과서가 솔직히 막 엄청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막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막 너무 쉬운 건 일단 좀 쳐내고 좀 중요한 거 잘 나오는 거, 난이도랑 상관없이 중요한 걸 일단 넣어놨어요. 이제 중요한 걸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얘기할 게 좀 있거든. 필수 예제 3은 유형 제목이 이거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이거 뭐 요거 뭐 K 붙여서 하라라고 한 거 있죠. 요거 한번 봐봐. 이거 이게 그 방금 아까 K를 붙여서 뭐 하라라고 했는데 로 한번 풀어볼게. 한번 봐봐. 이거 첫 번째 풀이는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얘랑 지금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얘랑 수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일단 저 두 직선을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내. 하나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K를 붙여서 쓸 거야 이제.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뭐 식이냐면은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셈인데 이걸 일단은 동류항 정리 해볼게. x 동류항 정리 3x 플러스 2k 3 플러스 2k 2y 빼기 ky 2 빼기 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0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얘랑 수직이어야 된대. 얘랑 수직.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원래 계산을 하잖아. 자, 봐봐. 일단은 얘들아 지금 여기서 지금 얘는 기울기를 구해주면은 뭐 y는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바로 할게. 3분의 1x 플러스 6분의 5거든. y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3분의 1x 더하기 6분의 5야.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얘는 그러면은 기울기가 몇이 되어야 되냐면은 마3이어야 되는 거 알겠니? 마3. 역수의 반대 보니까 마3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얘도 y는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봐봐. 조금 이제 너네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조금 요령을 불어서 지금 기울기가 필요한 거지 사실 나머지가 다 필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일단은 y는으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봐봐. 뭐 얘네 둘을 이항에 버리고 그 다음에 얘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부호가 일단 바뀌는 거 고려해야 되겠지? 그럼 잘 봐 어떻게 쓰는지. 부호 바꾼다. 일단은 2 빼기 k 분의 요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k x 이렇게 되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는 하지 마. 그냥 일단 냅두고 기울기만 필요하니까 아 얘가 그러면은 지금 역수의 반대 보니까 저 2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k라는 요 놈이 이제 마3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걸 풀면은 뭐 k가 나오긴 하겠죠. 양변에 분모 곱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k가 이제 5분의 3이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 일단. k가 5분의 3. 일단 k가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k가 이제 k는 일단 저렇게 나오는데 5분의 3이 나오는데 그냥 그 5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야 그냥. 그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답이야. 따라서 저 직방에 대입해보면은 5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이거 대입해보시게 되면은 5분의 6 5분의 21x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7i 마이너스 5분의 몇이야 이거 28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오긴 하지만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죠. 5를 곱해 놓을 수 있고 7로 나눌 수도 있으니까 다 정리해주면은 3x 플러스 1y 빼기 4는 0. 일단 답은 이렇게 나와. 답은 일단 요구야. 그 앞에서 배운 그 k 붙여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풀 수는 있어. k 붙여서 하는 거는. 요게 가능하지만 이제 요게 1번 풀이야. 1번 풀이 이제. 1번 풀인데 자 근데 이제 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 요 생각을. 자 요 생각도 해볼게. 요 생각도 해보자. 이게 1번 풀이가 조금 좀 그래. 뭐냐면은 그 2번 풀이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1번보다 좀 훨씬 짧거든? 그래서 실전에서는 2번이 사실 좀 더 나아. 2번이 이제 저거는 앞에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2번이 훨씬 낫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 단순히 생각하면은 도직선의 교점을 지나고라고 했으니까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연립해서. 그럼 그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놈 찾으면 돼? 마3인 놈 찾으면 되지 않네? 마3인 놈? 수직인 놈? 그게 훨씬 빨라 사실은 그게. 근데 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3x 플러스 2y 빼기 5는요. 3x 플러스 2y 빼기 5는요. 요거랑 이제 연립을 이제 해주는데 y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2배 할게 2배. 빼기 2는 0 이라고 쓸 건데
근데 사실 약간 조금 눈치가 있으면 센스가 있으면 여기서 혹시 이거 바로 보이니? 연립했을 때 xy 몇인지? 이게 바로 보이니? 적당한 수를 때려 넣어 봐야지 이제. 보이니 혹시 바로 이거? 안 보이니? 안 보이면 그냥 하면 돼 그냥 이제. 더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7x 빼기 7이 0이어서 이게 x가 1이고요. 연립해주면 넣어주면 y도 1 나와 이게. 연립해주면 저렇게 나오게 돼 있어. 교점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잖아. 따라서 이제 1,1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그 지나는 점으로 하는구나 라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몇이었죠? 마3이었죠. y는 마이너스 3에 지나는 점 x-1에 플러스 1. 이거 전개해줘도 답이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항하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답이 나오기는 해. 똑같은 답이. 이 풀이 길이를 보면은 당연히 2번이 낫겠죠? 2번이? 2번이 당연히 나는 거야. 2번이 이제 당연히 나을 거야. 2번이 당연히 낫고 2번이 자, 2번이 낫습니다. 자, 근데 그 내가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 요거 하나 이제 자,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은 약간 쓸모 있을 때가 좀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사실 수직인 기울기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 여기서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역수의 반대부 하면은 요거 찾는 거는 어렵진 않잖아. 근데 이 과정을 만약에 조금 줄이고 싶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그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 이제.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있냐면 자 일단 봐봐. 일단은 만약에 교점을 찾았다 치자. 이렇게 1,1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지금 저게 2x-6y 플러스 5는 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근데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식을 또 세울 수 있냐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 봐봐. 얘랑 이제 수직인 놈. 잘 봐 이거. 그 내년에 기하시는 분 잘 보세요 이거. 그때 좀 잘 써먹을 수 있어. 뭐냐면 얘랑 수직인 직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 그 다음에 자리 바꿨잖아. 둘 중 아무거나 하나만 부호를 뒤집으면 돼. 아무거나 하나만. 그럼 봐봐. 뒤집으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지, 그지? 앞에 거 부호를 뒤집자. 쓰지 말고 봐봐, 일단. 자리 바꾸고 부호 뒤집으면은 6x 플러스 2y의 꼴이잖아, 그지? 쓰지 말고 봐봐. 그런 다음에 뒤에는 잠깐 쓰지 말고 상수항은. 이렇게 표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얘랑 수직인 거야. 왜냐면 이게 그 는 0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직방은 얘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서 0이야. 아까 앞에 이 공식 있지 않았니?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은 0. 이거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기억나니 이거?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y는으로 안 했을 때요. 자리 바꾸고 둘 중 아무거나 하나만 부호를 뒤집으면은 그 수직인 직방을 빨리 작성을 할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1,1을 지나잖아요. 이제 1,1을 지나면 이제 뭐 플러스 a는 0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넣어 가지고 이제 뭐 a를 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하냐면은 지나는 점이 1,1이면 요 개수는 이제 확정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쓰지 않니? 이렇게 써도 똑같이 식이 나와. 이렇게 써도 이제.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뭐 조금은 더 빠를 수도 있어. 조금은 이제. 너네들이 익숙한 거는 물론 이게 익숙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어떨 때 조금 좋을 거냐면은 이제 막 식이 좀 막 개수가 복잡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x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복잡하게 해볼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 있어. 2k 플러스 1.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다 가정해봐. 근데 이놈이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 그럼 얘를 y는으로 물론 해줘야 되는데 조금 좀 그렇잖아. 복잡하니까. 이거 수직인 거 빨리 찾으려면은 얘네들이 자리 바꿔놓고 부호 하나만 뒤집으면 돼. 요거가 마침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나오면서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 플러스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뒤로 빠지죠. 1 플러스 k의 y.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일단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뭐 플러스 a는 0으로 잡든
아니면 항상 지나는 확실히 지나는 점을 하나 알면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2k 플러스 1에 만약에 1,1을 지나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 이렇게 하는 것도. 식이 복잡하면은 이 방법이 좀 괜찮을 수도 있어. 이 방법이. 그래서 많이 알아두시는 게 너네 이제 수학 인생이 편해질 거야. 수학 인생이. 너네 인생에 있어서 수학 인생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나는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걸 알려주진 않아. 다 써먹을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했던 유형입니다. 했던 유형. 했던 유형인데 자, 도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날 때 이런 유형이 있었죠? 이런 유형이. 그러면 이제 도직선을 일단 한번 여기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좌표 평면에다가 이거 어떻게 썼냐면은 일단 첫 번째 직선을 이제 구할 건데 이것도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유형이 뭔지 알면 이거 절편 찾는 문제인데 절편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라는 걸 알면은 절편을 바로 구해야지. 자, 3,0 지납니다. 3 넣으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0,2도 지나죠. 그거 지나는 거 파악해서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나 이제. 이렇게 이어놓게 되면은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몇이냐면은 2. 0,2. 여기가 이제 마 3,0 이렇게 나오게 돼. 마 3,0. 마 3,0 밑에다 쓰자. 마 3,0.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에 문자가 있으면 항상 그 문자로 묶어 봐야 돼 이제. 문자로 묶어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죠?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마 3, 마2를 항상 지난다는 의미지 이게 항상? 항상 저 점을 지난다는 의미야? 항상? 뭐라고요? 3,0이니? 3,0. 오케이. 자, 그래서 저 마 3, 마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마 3, 마2를 찍어. 대충 이 정도 찍어. 찍고 이게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이제 1, 4분면상에서 생겨야 되는데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기울기가 m의 직선이 있는데 항상 교점이 1, 4분면에서 생기려면은 그 y절편 지나는 순간과 x절편 지나는 순간을 다 그어서 이 실제 직선의 이 사이를 지나야 그래야 교점이 1, 4분면 상에서 생기죠 이게 교점이. 그래서 어떻게 식을 썼냐면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구하고 이 두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실제 이 기울기 m이 두 기울기 사이에 있다라고 놓고 풀었어. 두 기울기 사이에 있다. 이렇게 놓고 풀었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위에 거 요거 가지고 직선 기울기 해보면은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고 구해보면 요거 기울기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기울기 m이 얘네 사이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3분의 1에서부터 3분의 4 사이 범위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푸는 게 맞겠다. 3분의 1과 3분의 4 사이 범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답이 사이 범위가 아니라 이게 바깥 범위가 나오는 문제도 있어. 바깥 범위 이제. 얘는 지금 봐봐.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가 3분의 1과 3분의 4 사이여야지만이 가능한데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 풀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얘가 이제 교점이 어떤 식으로 할까? 교점이 만약에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항상 지나는 점인데 뭐 여기 사이를 만약에 왔다 갔대. 여기 사이를. 그러면은 이 두 기울기 사이 범위로 답을 내면 안 되지 이제 이때는. 왜냐면은 이 세로로 된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때 기울기가 마3이고 이때 기울기가 3이다. 그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기울기는 저 사이에 있으니까 마3하고 3이네? 이러면 이제 나락가는 거야. 왜? 자,
기울기가 마3일 때보다 더 작아야 이렇게 도절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야 기울기가 마3보다 작은 거니까 실제 올바른 정답은 이렇게 바깥 범위, 날개 범위로 답을 내는 거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울기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구별해야 돼, 이거. 이런 상황일 때 구별해줘야 돼, 이거. 이런 상황일 때.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거 한번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 이제. 요 상황 잘 구별하세요, 이제 요 상황. 요 세로로 된 직선 요건 좀 생각해줘야 돼. 세로로 된 직선일 때는. 요건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인데 저 문제 일단 잠깐 읽어봐. 일단 한 10초 정도 생각해봐. 10초 정도. 저기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봐. 저게 저 문제는 이제 자, 필수제 5번. 요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말 뜻이. 자, 요거 일단 문제 상황이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에 은근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요게 이제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제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요게 요 말이야. 0, 마사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지. 이제 잠시만요. 저게 0, 마사를 지나는 직선. 자, 0, 마사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줄게. 여기가 0, 마사라고 해보자.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랑 이 직선이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X축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마사. 뭐 이렇게 그림 그렸다 칩시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직선이야. 색깔 구별할게.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요 두 직선이 만나는데 X축에서 만난대. 근데 수직이래, 수직. 이런 관계라는 거야, 이런 관계. 이런 관계라는 거야.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러면 요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 그럼 요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문제를 좀 어떻게 풀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풀어도 다 풀 수는 있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방법은 되게 다양할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상황은 요런 상황이야.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이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절편이 주어진 셈이니까 기울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m으로 잡아. 뭔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일단은 두 직선은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일단.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서 세워줄 첫 번째 식은 뭐냐면 두 기울기의 곱. 자, 기울기끼리 곱해보자, 이제. m이랑 요거 기울기 생각해봐. 이항하고 요거로 나누면 되니? 요 따라오니 이거? 얘 기울기가 이제 x 이항 해버리고 k 빼기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 기울기다라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마이너스의 k 빼기 3분의 1이 얘네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있어. 두 번째는 이게 x축에서 만나면은 x절편이 일치하지 않니? x절편이 일치하지 않니? 일치. 그래서 x절편이 일치한다라는 식이 있을 거야.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어야 되겠죠. y에 0 넣어주면은 이게 x가 n분의 4가 나와. 이제 n분의 4. 여기 0 들어가면은 이거 이항해서 n분의 4고, 그거랑 요거 x절편 여기다가 y에 0 넣어. x가 그럼 깔끔하게 바로 4로 나오네. 4로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서 바로 m값이 1이 나오는 것 같고, 1. 그 다음에 요 1을 여기다가 넣어서 마저 계산해보면 되겠죠? 1을 넣어서 계산해보면은 저기 k 빼기 3분의 1이 1이기 때문에 바로 해보면 여기서 k가 4라는 게 나와. 4.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x절편이 일치한다. 요렇게 일단 식을 세워봤고, 요렇게 식을 세워봤고, 요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죠.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있지, 그지? 그것도 한번 해볼게, 이제. 잘 들어봐. 요런 걸로 표현돼 있잖아. 주황색이랑 수직인 직방 세워볼게, 이제. 이거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볼게. 얘랑 수직인 건데, 수직인 거 직방 세우려면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얘네 개수끼리 자리 바꾸고, 둘 중 어느 하나만 부호를 뒤집으라라고 했잖아. 자, 봐봐. k 빼기 3은 내가 앞으로 그대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x의 개수 1을 부호를 뒤집어서 해줄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는 0 이렇게 잡아주면은, 얘가 지금 수직의 직방이 내가 지금 세운 게 얘들아, 흰색의 직방을 세운 거야, 흰색의 직방. 주황색이랑 수직인 거 세웠으니까. 근데 걔가 지금 0, 마사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4 플러스 a가 0이니까 a가 몇 나옵니까 이제? 마 4가 일단 나오긴 하겠죠 이제 마 4.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a가 마 4가 나오게 됐고요. 마 4가 이제 마 4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해줘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나는 지금 이제 그 수직인 얘랑 수직의 직방을 세웠는데 그 수직인 직방이 결국에는 x축에서 이제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x축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결국에는 주황색도 내가 지금 쓰는 흰색도 둘 다 x절편이 같으니까 여기 x절편은 좀 구해놔. 주황색이 관점에서 x절편이 y에 0 넣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4,0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4,0도 이제 지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입하는 거지 이제. 4,0 지나는 거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가 0 해가지고 이렇게 연립해도 똑같이 k가 4가 나올 거야 이제 k가 4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거야.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이제 똑같은 거고 이제 그냥 편한 방법으로 풀면 돼. 편한 방법으로. 익숙한 거는 저게 익숙하긴 할 거야. 저게 익숙한 대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얘기해 주면 이제 너네가 거기서 가장 너네 입장에서 빨리 풀 수 있는 빨리 적용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1번 저게 익숙하다 기억이 익숙하다 해서 그렇다고 니은의 풀이는 버리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야 다른 문제 풀 때 요게 더 빠를 때도 있을 거니까 요것도 기억을 잘 해두세요. 요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에피소드 6번도 보시면 6번을 보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도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줘라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자, 기억부터 볼게. 자, 도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모든 k의 값의 합은 이제 2분의 1이냐라고 되어 있거든. 2분의 1이냐? 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일단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수직이 되기 위한 관계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는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는영으로 되어 있을 때 수직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거 기억나? 그 개수끼리 곱해서 x의 개수끼리 곱해주고 y의 개수끼리 곱해줘가지고 얘가 이제 는 0이어야지만이 이게 수직 조건식이야. 수직 조건식. 이거 전개해 보시면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거 뭐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이 이거 그냥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풀렸다 라고 해주면 돼.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되겠지? 되긴 하지만 인수분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2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에서 k 값이 둘 다 나오기는 하지만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바로 두근의 합으로 풀자라는 거야. 바로 두근의 합으로 풀자라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참고로 얘기해주면 기억을 따질 때 지금 수직 조건을 이렇게 썼잖아. 내가 이거 지금 문제를 풀 때 내가 y는으로 지금 정리를 안 했죠, 그죠?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저렇게 는영으로 되어 있으면 뭐 단순히 만약에 평행 조건이나 수직 조건을 따질 때 만약에 단순히 평행 조건, 수직 조건 따질 때 는영일 때의 그 방법이 있잖아.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그 따지는 방법이 있잖아. 그 방법으로 웬만하면 풀어야 돼. 웬만하면은 굳이 쟤를 이제 y는으로 바꿔가지고 풀면은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 가끔. 뭐가 틀릴까 이게? 가끔 문제에서 함정을 파놓으면은 저거를 만약에 y는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 틀리는 경우가 있어.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식을 저렇게 막 이항하고 막 넘기지 말고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막 진짜 막 선생님들이 막 이제 막 좀 그 막 너네들을 막 이제 괴롭히려고 장난질을 하려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가 있냐면 그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y는으로 만약에 정리를 했다. 만약에 y는으로 만약에 정리를 했을 때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y는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4. 요거는 y는으로 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해도 얘는 풀리긴 풀리거든. 근데 가끔 가다 어떻게 함정을 파냐. 이렇게 놓고 풀 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냐. 원래 이 기울기가 x의 개수잖아, 이제. x의 개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지, 이거는? 0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거는 몇이라고 했지? 이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대각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0 이하의 숫자일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은 기울기니까 이게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k가 1이면 안 돼. k가 1이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두 번째 거죠. m. 얘가 k가 1이 안 되니? 원래 이 식의 순서가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사실 우리가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나눌 때는 뭘 신경 쓰라고 했죠? 나누고자 하는 그게 0이면 안 된다라는 걸 따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양변을 이거 이항하고 k 빼기 1로 나눈 건데 이건 k가 1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나오는 식이야. k가 1이면은 물론 이 식에 대입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원래 이 직선의 방정식 m 이거 k에 1 못 넣니? 아니야. 1을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뭘 따져야 되냐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약간 함정을 파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놓고 풀어가지고 얘네 가지고 비교한다. 이건 k가 1이 안 될 때에만 가능한 거잖아 이제. 근데 문제 풀다가 k가 1일 때에도 되는 거야 이제. k가 1일 때에도. 그렇게 함정을 파놓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이 되기 위한 뭐 k를 구해보니까 만약에 k가 하나 나와 하나. 근데 이것도 수직 아니니? 봐봐.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수직 아니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 가정해봐.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 하나가 요거고 나머지 하나가 요거라 가정해봐 만약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기울기가 0 하면 되잖아 이제. 근데 나머지 하나는 이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그럼 그때는 이렇게 놓고 풀면은 틀리게 되어 있어. 이때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도 우리가 다 처리를 하려면은 쟤를 y으로 변형하지 말고 이 상태로 놓고 풀어야 돼. 이 상태로. 그냥 우리 는영일 때 수직이 성립하도록 하는 관계식이 요거잖아요. 요거. 요렇게 놓고 풀면은 요게 다 처리가 돼. 요런 게. 다시 얘기하면은 평행 수직, 특히 수직을 따질 때에는 지금 좀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가끔 저렇게 이제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 수직을 따질 때 이렇게 는영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푸는 게 풀어야 된다. 무조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될 것이고 이거 수직일 때 조심해 줘야 돼. 수직일 때 이제. 그 다음 니은. 자, 직선 M이 항상 어디 지나냐? 저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항상 지나는 점 따지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합시다 이제. 이거 이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바로 해볼게. X 플러스 Y의 K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해주면은 이게 각
항의 개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뒤에 거에서 y는 3 나와. 뒤에 거에서. 그럼 여기서 x가 마3이어야 돼가지고요. 마3이어야 돼가지고 마3, 3을 항상 지난다. 이게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되게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 디귿. k가 1이면 직선 m이 y축이랑 만나지 않느냐. 이건 그냥 k에 1로 주면 되죠. 이제 k가 1이면 직선 m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어보니까 저기 x 플러스 3은 0이라는 그 이거 가로로 된 거야? 세로로 된 거야 이거? x 드니면? 세로로 된 거죠. 세로로 된 거는 x축이랑 y축이랑 교점이 어떻게 나오냐? y축이랑은 안 만나죠. 이게 맞는 설명이지, 맞는 설명. 그래서 그 디귿이 맞다라고 해서 답은 일단 4번이야. 4번 이제. 답은 4번인데 자, 기억 아까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평행 수직 따질 때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은 0으로 수직 조건으로 풀도록 합시다. 수직 조건. 이렇게 놓고 볼 거야, 이제.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굳이 얘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풀면은 가끔 틀리는 경우가 나온다. 가끔. 함정을 잘 안 파는데 가끔 저렇게 함정 파놓으면 애들이 틀리더라. 요것만 주의해주면 될 것 같고. 잠깐 끌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필수예제 7번인데 요거는 예전에도 봤던 유형이죠? 요거 시험에 꼭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세직선이 어떻게 해야 이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느냐 해서 이제 세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세직선이 모두 다 평행할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도직선만 평행할 때야. 도직선만 평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저 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얘는 그래서 이제 기울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비교를 하죠. 기울기 가지고 얘네 다 y는으로 정리해주게 되면은 요거 y는 3x 빼기 4 요거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6 요거는 이제 y눈으로 정리해주면 y는 4분의 k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세 직선이 모두 다 기울기가 같진 않죠? 두 개 다른 게 있죠? 요건 애초에 자동으로 탈락이고 두 직선만 평행할 때에는 지금 여기 미지수 기울기가 있으니까 저 미지수 기울기 4분의 k에서 여기서 4분의 k가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2랑 같던가 혹은 이제 3이랑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k를 구하는 게 있지. k를 구하는 게 분모 이제 4랑 분모 4를 이제 곱해 주시게 되면은 요 두 기울기 요 k 값이 일단 등장하죠. 요 k 값이 저 두 개의 k 값이 일단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연립해 줘야 되잖아. 얘네들이 이제 연립했을 때 나오는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제 3x 빼기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교점을 구해주면은 이게 x가 몇이야 이거? 5x는 10이니까 x는 2 y는 2 넣어주면 2가 나오니까 2,1을 우리가 대입해서 풀었죠? 대입해서 자, 2,1을 저기 이제 마이너스 kx 더하기 4y 빼기 플러스 2는요? 저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위에다가 대입해도 되고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kx 플러스 4y 플러스 2는요? 플러스 4y 플러스 2는요? 그래서 k가 5가 나온다. k가 5가 나온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더해주라고 했나? 다 더해주라고 하면은 몇이죠 이거? 9 나오니? 4, 5 더해가지고 9 나오겠지? 이런 거 잘 나오지만
이제 틀리지 마시고 이제. 자, 그 다음에 7번이 아니라 8번. 이거 수직이등분선도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서 이것도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가면은 그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2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 2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긋는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이제 수직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선분의 중점을 그 수직 이등분선이 지난다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조건으로 풀었어. 두 가지로. 그래서 처음에 수직 조건 일단 바로 해보면은 요 기울기 구해봐야 되겠죠? 기울기. 자, 뒤에서 앞에 것 빼면은 x가 6, y는 2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지금 이제 수직 조건으로 바로 해볼게 이제.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지 이제. 수직인 기울기는 마3으로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점 구해줘야 되겠죠. 중점. 중점은 이제 더해서 나누고 2 해주니까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저거 몇이야? 마이너스 1,2로 나오네 이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이게 이제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a, 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에 플러스 2 해가지고 뭐 잘 이항해서 a 눈으로 정리해주면 나와. a 눈으로 정리해주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넘기고 마 3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답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4. 뭐 분수가 나와도 일단 뭐 믿고 가야죠. 분수가 나와도.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다면 여기서 얘기할 게 있다면 그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결국에 그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거든. 수직이등분선은 그 수직이등분선 상에서 이무의 점을 잡아. 이무의 점을 이제 이무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이제 뭐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읍시다. 이제 그 점에서 A까지 긋고 B까지 그어. 그러면은 이 거리가 항상 어떻겠니? 이 거리가 얘들아 항상 이 거리가 이게 항상 같지 않겠니? 이 거리가 수직이등분선 상에서 이무의 점을 x, y라고 잡아주면은 이무의 점을 그 이무의 점 x, y에서 a, b까지의 거리가 이제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돼. 첫 번째 풀이는 이제 기억의 풀이가 되는데 두 번째 풀이도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 수직이등분선 상 위에 있는 이무의 점의 좌표 p라고 내가 잡아주게 되면은 점을 내가 이제 x, y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항상 그 점에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이 있어. PA제곱이랑 PB제곱이랑 같아야 되겠지? 저기 같아야 돼. 그러면은 P라는 점이 x, y니까 저기서 A, B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써봐. x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빼기 1의 제곱 PA제곱이야 이게. 그 다음 PB제곱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해가지고 얘들아 이걸 풀어도 돼. 이거를 풀어도 같은 그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와. 이게 나와 이게 나올 거야 이게. 이걸 풀어도. 자, 그래서 이걸로 내가 만약에 풀어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전개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7 요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이야. 계산해주면 이항해주게 되면은 12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나와서 3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이거 정리해보시면 저거랑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니은이 뭔가 좀 더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기억이 훨씬 익숙할 수 있는데 근데 니은은 약간 이게 그 최적화가 되면은 니은이 빠를 수도 있거든. 최적화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니은이 빠를 수도 있냐면 봐봐. 결국 이제 이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쓰면은 이 차항이 다 날아가잖아.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날아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거 다 한쪽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면 봐봐. 이거 내가 저번 시간 평면좌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얘를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면은 이게 플러스 2로 바뀌면서 2배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냐? 어떻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냐?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다. 봐봐.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야. 얘랑 더하면 몇이야? 6이야, 6. 2배 하면 12x야, 12x.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3이야. 얘랑 더하면 2야. 2배 하면 4야. 2배 하면 4. 그 다음에 상수항은 좀 머릿속으로 잘 계산해서 16 더하기 17. 17 나오고 4 더하기 9에서 13 해서 이항해주면은 플러스 4야. 플러스 4. 만약에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빨리 이루어지면은 요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 요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 빠를 수도 있어. 그거를 잠깐 보여주면은 이 상태에서 그걸 해보면 이 상태에서 저걸 적용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적용해주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걸 적용해본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보는 거지. 약간 얘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6 2배 해주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더한 결과랑 요거 제곱해서 더한 결과를 뭐 이항해가지고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바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야. 좀 요령이 생기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익숙해져 놓으면은 이게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저거 잘하면 이것보다 빠를 것 같은데 저거는 그럼 잘 활용해 보세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 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요건데 이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 쓸게. 이거 이제 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요렇게 잡자. 일단 이렇게 잡아버리자.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여기서 이 평행한 두 직선이야. 얘가 지금 평행한 두 직선은 xy의 개수가 일치해요. 일치해. 그렇기 때문에 xy의 개수를 무조건 일치시킬 수가 있고 이때 평행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우리가 했었냐면은 이게 평행하면은 이 거리 d는 루트 그 평행한 즉 같은 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분자는 어떻게 해? 분자는 상수항끼리 빼야죠. 상수항끼리 절대값 c-c 프라임 이게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좀 숙지를 해 놓으시면 이제 이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하겠다.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거야.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해주면 이제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느냐, 요거를. 일단, 지금 얘랑 평행하면서 평행한 저 직선하고의 거리가 2인 것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저 첫 번째 거 하고 3x 플러스 4y 빼기 11은 0하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을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라고 식을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보게 되면은 루트 이게 xy의 개수의 제곱이 합하면은 이게 루트 25니까 5가 나오게 되죠. 5가. 저건 이제 5가 나오게 될 거야. 5가 이제. 자, 5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네 둘끼리 빼야죠. 절대값 씌워서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2다라고 놓는 거야. 쟤가 2다. 쟤를 2라고 놓는 거야. 2. 쟤를 2라고 놓습니다. 2. 얘를 2라고 놔. 2. 얘를 2라고 놓는다. 그럼 얘가 이제 5잖아요. 5.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12가 그럼 이제 10이니까 절대값 풀어주면은 이제 풀마로 나오긴 하겠죠. 풀마. 그래서 플러스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때는 a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나오니까 따라서 요 두 가지 a 값을 저기다가 다 넣어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 하고 또는 3x 플러스 4y
빼기 22는 0.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잡아서. 자, 그 답은 일단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두 가지가. 자,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0번. 요거는 이것도 한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요것도. 자, 요거 필수지 10번은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야. 최대값을 찾는 문제. 이거 이제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정리를 좀 해놓을게. 이거 동료항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x의 개수 2 플러스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있고, 이제 상수항은 이제 플러스 1만 있죠? 플러스 1만 있어. 그냥 저렇게 일단 식을 그냥 써버린 다음에 이거 그냥 공식 써.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 그냥 쓰면은 이거 분모가 이거죠. xy의 개수의 제곱합이니까 얘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돼 이제. 근데 분자는 뭐냐면은 저거 원점 0,0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00 들어가면은 절대값 1만 남죠. 이렇게.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는 건데 이걸 이제 분모 루트 안에가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3이야 이제. 플러스 13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그 이제 이 분수식의 최대값 찾는 문제잖아. 그러면은 지금 분자는 고정된 상수죠. 수. 분모가 작아야 이게 최대가 되는 거야. 분모가 작아야. 그럼 이 루트 안에가 여기 작아야 되겠지? 그럼 이거 뭘 찾는 거야? 2차식의 최소값 찾는 문제야. 2차식의 최소값. 완전 제곱식 우리 하는 거 있죠? 완전 제곱식 하는 거. 완전 제곱식 해서 풀면 돼.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그 완전 제곱식 할 때 대칭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요거 그 대칭축 몇이야? 대칭축? K는 몇이야? 대칭축 몇이야? 2분의 1이죠. 두 군에 합하면 1이니까 거기서 나누기 2 하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K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 2분의 1 넣어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3. 완전 제곱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최소 구할 때 완전 제곱 원래 하지만 그게 무조건 빠르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 대칭축에 해당이 되는 거를 넣어서 하는 게 빠른 경우도 많아 이게. 이것도 일단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저기 분모가요. 루트 2분의 25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번분수 쳐줘서 얘가 분모로 가고 바깥에가 분자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일단 답은 5분의 루트 2야. 답은 5분의 루트 2.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야.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요겁니다. 이게 일단 1번 풀이야. 1번 풀이. 그 다음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내가 봤을 땐 두 번째가 더 중요하거든. 자, 왜냐면 요거 봐봐. 저거를 기하적으로 바라볼 거야. 기하적으로 이제. 저걸 기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하적으로 자, 0,0 원점 있고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 항상 지나는 점. 그러니까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려면은 저게 지금 그 K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K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K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다시 한번 쓰자 이거. x 플러스 y의 k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에서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거야. 항상 지나는 점. 그래서 우리 x 플러스 y가 0 되고 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되는 거 요걸 한번 찾아봅니다. 요걸 찾아볼 거거든. 요거를.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요게 이거 연립해 줄게. 이거 바로 해보면 이게 x, y 둘 다 이거 잠깐만. 부가 x의 마이너스 y면 y가 5분의 1이고 x가 마이너스 5분의 1.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k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이라는 요 점을 항상 지나는 거 아니니?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저길 지날 거야. 그러면 이게 그 어떨 때 이 직선하고 원점하고 거리가 최대가 되냐면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을 거야. 이런 직선이라 가정하면은 그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거야 이거. 만약에 이 직선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럼 그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거야 이거. 어떨 때 더 주황색의 길이가 가장 최대이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어떨 때야 이게? 이게 요거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잡으면 얘랑 수직인 직선으로 그었을 때 요때가 이제 최대값이라고 했어. 요때가 최대값입니다. 이건 상황이 정해져 있어. 이건 이제 그래서 어떨 때가 답이냐면은 이게 수직으로 만날 때가 답이어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0,0과 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있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답이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일 때가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야. 이게 상황이 정해져 있다. 무조건. 정해져 있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수 있죠, 이거? 이거 해보게 되면은 루트 이게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1에서 이게 루트 25분의 2니까 답은 일단은 5분의 루트 2로 하는데 이거 답이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거 나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 바로 여기다가 루트 2 곱해서 풀어야 돼. 이거 왜 루트 2 곱해야 되는지 알겠니 이거? 이거 왜 루트 1을 곱할까 이거? 이거 좌표는 음수인 게 있지만 실제 이 길이들은 양수지? 실제 이 길이들은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직각 이등변 아니니? 몇 대 몇 대 몇?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2 곱한 게 답이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기울기가 풀마 1이기 때문에 1대1 대 루트 2지만 기울기가 풀마 1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풀이를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내가 2번 방법을 좀 더 이건 추천이 아니라 앞으로 이 유형은 2번으로 해야 돼. 근데 왜 2번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1번 두 풀이를 비교해봐. 1번이 낫니 2번이 낫니? 난 1번이 더 나은 것 같다 하시는 분 1번이 낫다. 2번이 더 나은 것 같다 하시는 분 2번이 낫다. 세 분. 비슷하다? 자, 봐봐. 무조건 2번으로 해야 되는 이유. 예외가 있어. 만약에 문제를 바꿔놓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원점이 아니라 그냥 원점이 아닌 아무 점 얘기해봐. 아무 점 숫자 아무거나 0,10? 그럼 많이 봐봐. 만약에 이걸로 풀자. 만약에 그러면은 요거로 풀 때 0,10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0,10 들어간다. 0 들어가고 여기 10 들어가면은 이게 10k 마이너스 29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분자가 이거잖아. 절대값 10k 마이너스 29잖아. 그치 이거. 이거 최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 이거 최대 어떻게 구해? 아까는 분자가 상수였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가 곧 이 구하고자 하는 분수의 최대가 나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방법이 안 돼.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불가능해. 이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절대 불가능해. 근데 그림으로 놓고 풀잖아? 무조건 풀 수가 있어. 왜? 원점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0,10이다. 그러면은 0,10 여기 있겠지 그지? 그러면 그냥 그 0,10하고 여기 정점 요거로 해가지고 저 직선이 이럴 때가 이렇게 해서 수직일 때가 답인 거잖아요 이제. 그냥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답이야 무조건. 그래서 1번 방법으로는 이거를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으로 아무거나 줘도 무조건 못 푸는 일이 발생해.
이것도 물론 잘 살면 풀 수 있는데 막 이거 막 뭐 이 값을 뭐 a라고 놓고 막 뭐 제곱하고 막 되게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고 무조건 요 방법으로 풀어야 돼. 무조건. 대부분은 원점으로 나와. 원점이 아닌 경우는 좀 흔치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2번 방법으로 해놓으세요. 2번 방법으로. 아시겠죠? 2번으로 해놔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자주 했던 소리인데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할 것도 좀 있어. 일단 문제를 먼저 좀 풀 건데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유형인데 얘는 이미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a가 뭔지 구해주는 그런 문제야. 이미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a를 구해라. 뭐 이런 유형이거든요. 얘는. 자, 이런 유형인데 자, 요거 일단은 먼저 그냥 풀어볼게 일단은. 원래 어떻게 푸는 것이었냐면은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잠깐만 이거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좌표 평면에다가 일단은 그냥 찍읍시다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히 찍을 필요는 없거든 얘가 이제. 그냥 막 풀어도 놓고 상관없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요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 이제 뭐 요런 상황이야 이제 요런 상황. 이게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무슨 공식? 공식 이름. 신발끈. 또 두 글자로는 무슨 공식? 사선 공식. 대각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정석으로 푸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정석 풀이는 그 BC를 밑변으로 보고 BC의 길이 구한 다음에 밑변 6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얘가 이제 루트 40입니다. 이 루트 1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높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삼각형의 넓이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직선 BC를 구합니다. 직선 BC 구할 때 지금 기울기 6 증가했는데 2 감소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지나는 점 4, 마일로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직선 BC의 방정식은 저렇게 찾을 수가 있어. 저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항에서 바로 해보면은 3 곱해 3i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 나오게 되니까 x 플러스 3i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네요. 잠깐만 부호가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3, 4 넣어주고 마이너스 2 부호가 뭔가 이상한데 4, 마일 여기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여기 빼기 그럼 2항 해주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4 들어가고 마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가고 1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식 써야죠. 높이 구해주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높이를 구합니다. 자 루트 해가지고 요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저 a, 5를 대입해야죠. 대입해 보시면 절대값 a 플러스 15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가 정리해주면은 루트 10분의 절대값 a 플러스 14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아까 2루트 10이었고 2루트 10에다가 높이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a 플러스 14로 잡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15다 라고 놓고 푸는 거야. 저기 15다. 약분이 막 돼. 약분이. 이게 약분되고 루트 10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절대값 a 플러스 14는 15 그러면은 풀마로 쪼개지면서 플러스일 때는 1 플러스일 때는 a가 1 마이너스일 때는 a가 마이너스 29 나오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네.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은 1이야. 1. 답은 1이야. 답은 1인데 조금 여기서 얘기 좀 몇 가지 더 해볼게. 여기서 몇 가지 더 얘기해볼게. 얘기를 몇 가지 더 해본다. 여기서 여기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이것도
자, 뭐도 생각해 보냐면 일단은 그냥 두 번째 방법까지 얘기하고 그냥 할게요. 두 번째까지 얘기하고 잠깐만 이렇게 하고 6분의 x 빼기 4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자,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공식이야, 공식. 이거 공식 기억나니 이거? 신발끈 공식?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진짜로 이제 알려준 일 없어 이제 신발끈 사선 공식 진짜 마지막 이렇게 만약에 좌표 평면상에서 x1, y1 뭐 x2, y2 x3, y3로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이제 x3, y3로 잡아가지고 저거 이제 넓이를 s라고 잡았을 때 저 넓이 s는 뭐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x1, y1, x2, y2, x3, y3, x1, y1 처음 거 한 번 더 써주는 건데 처음 거 이제 이게 공식이 이거였죠? s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이게 이제 신발끈 공식이었지 요게?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이거 x1, y2, x2, y3, x3, y1 좁으니까 밑에 쓸게 x2, y1, x3, y2, x1, y3 이렇게 저게 이제 신발끈 공식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식을 알면은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계산을 피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학교에서 이게 넓이 저거 구하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이거 혹시 공식 써도 되나요? 학교 시험에.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는 웬만하면 학교 쌤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안 된다라고. 만약에 이 공식을 네가 쓰고 싶다 하면은 증명을 하라고 할 거야. 왜 공식이 이거인지를 증명을 하라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야. 증명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또 하라라고 하긴 할 건데 하라라고 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공식 적용해 봅시다 이제 해보게 되면은 2분의 1의 절대값에서 저 순서로 쓸게 이제 a하고 5 그다음 뭐야? 마이너스 2하고 1 그다음에 이제 4, 마이너스 1 처음 거 한 번 더 써가지고 요거로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은 요거로 이제 이렇게 하죠. a 플러스 2 플러스 4, 5, 20 엇갈리죠 이제 마이너스 10 플러스 4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면 이러면 여기 a 플러스 22 여기가 이제 플러스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1의 절대값 2a 플러스 28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이거 미리 나눠버려도 돼 이거 2 그래서 이거 절대값 a 플러스 14라고 이거 아까랑 똑같은 식 나오지 않니 이거 똑같은 식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죠.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도 있어.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야.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거 있어. 이거 그 신발끈 공식이 이제 얘를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얘를 평행 이동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평행 이동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아마 실려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있어. 뭐냐면은 그 신발끈 공식에 저거를 여덟 개 이제 얘를 내가 만약에 어느 한 점이 원점일 때가 있어. 원점일 때.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야, 원점. 여기서는 편의상 C를 원점으로 잡을게. C를 이제. C를 내가 만약에 원점. 그러니까 X3랑 Y3를 0으로 잡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X3, Y3 부분 있잖아. 얘네들 다 0으로 날리잖아, 이제. 그럼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지잖아, 이제. 그래서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일 때로 잡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여기를 이제 x1, y1 여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2, y2
나머지 한 점을 원점으로 0,0으로 내가 만약에 잡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간단해지잖아, 얘가 이제. 간단해지면은 결국 공식이 뭐 이거 빼기 이거 아니야, 이제? 간단해지죠? 그럼 그때 이제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2분의 1의 절대값에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식이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너 되게 괜히 써주는 게 아닌데, 저거? 괜히 쓰는 게 아닐 텐데. 공식이 저렇게 간단히 나오죠? 공식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저거는 원점일 때만 가능하지 않냐. 원점일 때만. 근데 봐봐. 그 좌표 평면상에서 세 점이 있잖아요. 세 점이. 이 세 점을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원점으로 옮겨. 근데 도형을 그대로 옮겨도 넓이는 안 변하잖아. 이제 넓이는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얘는 좀 미지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고 뭐 둘 중에 요거나 요거나 한번 좀 옮겨볼까 이제 옮겨서 풀어볼게. 얘를 좀 옮겨보자. 얘를 이제 그러면은 x좌표가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x좌표가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나머지도 다 그렇게 옮겨. x는 플러스 2하고 y는 1빼. x는 플러스 2하고 y는 1빼. 1 빼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놓고 이 공식을 쓰면은 이제 2분의 1 해주신 다음에 절대값에 이거잖아. 이거 x1 y2 x2 y1이니까 지금 x1 y1 x2 y2잖아. 그러니까 이게 엇갈려서 빼라는 거지. 엇갈려서. 그럼 이렇게 엇갈리면은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4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절대값 해주고 마이너스 2a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8이니까 이제 얘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절대값 a 빼기 14가 나와. 부호가 반대지만 사실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똑같아.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를 세 점 중 어느 하나를 원점에 놓이도록 평행이동을 해놓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거야.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서 어느 한 점이 원점일 때 버전이 이건데, 근데 이제 이 문제도 그러면 본 문제도 이렇게 평행이동 해놓고 푸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야.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저거 원점일 때는 저거는 아마 너네 웬만한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가지고 아마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해놓고 이 풀이로 가는 거는 아마 이 정도는 학교쌤이 허락하실 것 같아. 왜냐면 다 진도를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일 때 요거 아마 너네 그 교과서 진도 나가다 보면은 요거 아마 공식 아마 나올 거야. 이제 공식 나올 거니까 저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저기 진도 아직 저기 안 나갔죠? 저기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월요일이죠. 그죠?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우리가 이제.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아마 너네가 교과서에서 진도 나가다 수업하다가 아마 볼 내용이다 라는 거야. 볼 내용이다.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쳐 보면은 저거를 내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나타내 볼게. 이제 이걸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b가 마이너스 2,1이야? 한 요 정도 찍고 마이너스 2,1 찍고 c가 4,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정도? 4, 마이너스 1이면 4, 마이너스 1 요 정도 찍고 c가 4, 마이너스 1이야. 현재 이런 상태인데 지금 a라는 점은 지금 a, 5야. 그러니까 y좌표는 확실히 5인데 x좌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y는 5를 그을게. y는 5 이제 여기 어딘가에 저 a가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근데 a가 있는데 근데 봐봐. 이거 잘 봐봐. 아까 1번 풀이는 그 선분 BC를 밑변으로 봤잖아요. 선분 BC를 이렇게 밑변으로 봤지. 그치? 자 근데 봐봐. 잘 들어봐. 얘는 이미 넓이가 정해져 있잖아.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15라고 정해져 있었지. 이제 15라고 이제 아까 풀어보니까 실제 이 문제에서 넓이가 15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 아까 양수 A가 1이었거든. 1. 그러니까 뭐 한 적당히 뭐 요 정도 잡자.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넓이가 이 넓이가 15가 되게 하는 점인 거야. 15가 되게 하는 점.
되는 겁니다. 15가 되게 하는 점이야. 이거를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삼각형의 넓이는 15야. 지금 일단 15. 근데 내가 생각해 볼래? 우리 중2 때 삼각형 할 때 막 이런 거 막 배우지 않나? 중2 때 이제 뭘 배우냐면은 막 이런 거 있죠. 평행선에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평행선상에서 두 점을 잡아. 자, 얘가 밑변이야, 밑변. 근데 나머지 한 점을 여기다 잡았을 때 얘들아 이 넓이나 이거 다 같은 넓이인 걸 알죠? 이거 같은 넓이인 거. 그럼 이거를 응용을 하면은 봐봐. 밑변이 빛이잖아.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을게. 이제 평행하게 이제. 근데 넓이가 15가 되는 순간은 뭐 이 삼각형이라 치면은 얘들아 지금 이거야. 이 주황색 선 위에 어디에 이제 점이 놓이든 간에 이 넓이는 항상 15인 거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항상 넓이가 15인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아까 문제를 푸니까 A 값이 몇 개 나왔었지, 아까? 2개 나왔지? 양수 A가 1이었고, 아까 음수 A가 몇 나왔었습니까, 아까? 마이너스 29가 나왔죠? 그건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15가 되는 상황인데, 15인데, 근데 이게 넓이가 얘가 항상 15인 이유는 지금 이 밑변이 빛인데, 나머지 한 점을 이 평행선 위에서 뭐 어디로 잡아도 항상 이 높이가 항상 다 같지 않니? 이게? 높이가 항상 같지 않니?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평행선 사이에는 항상 이 거리가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네들의 평행선 사이의 그 거리가 높인데 그럼 이 거리랑 똑같은 거리가 여기 밑에도 있지 않겠니? 밑에도 있을 거야. 그 밑에도 얘 BC랑 평행하게 뭐 적당히 이렇게 그거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멀찍이 그려보자. 멀찍이. 뭐 적당히 한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한 뭐 이렇게 그었다 치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 평행선상에서 어느 점에 이제 놓인다 하더라도 이 넓이도 항상 이제 15가 되도록 하는 게 있겠지? 15가 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얘네 평행선 사이의 거리랑 얘네 평행선 사이의 거리 같은 거야, 이제. 아, 근데 우리 문제는 저 A라는 점의 좌표가 Y 좌표가 5인 거잖아. 5인 거. 만약에 좀 더 연장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여기 Y는 5랑 만나는 순간이 이때가 있겠지. 이때가 있겠죠. 아까 나왔던 그 숫자 마이너스 29가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29,5가 여기 의미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요대로 잡아주면은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 해가지고 이 거리가 이게 좀 되게 미세하지만 요게 지금 이제 넓이가 똑같이 15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15가 나오게 된다. 요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도. 그래서 단순히 넓이를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 관련한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 되게 그동안 많은 학교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넓이가 15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일단은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써먹을 수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요 상황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라고. 요 상황을.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가계 이등 분석. 뭐 요거는 이제 필수 예제에서 우리 방학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자, 필수의 12번. 가계 이등 분선의 방정식. 요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죠. 아, 이거 빼자. 그냥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예각이 있고 둔각이 있다 가정해주면은 그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 뭐 이렇게 2등분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도 2등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2등 분선이 있을 거야. 저 두 개의 2등 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얘긴데 이제 지금 두 직선 흰색이잖아요. 이제 각의 2등 분선상에서 어느 점을 잡든 이게 뭐 어디를 잡든 그 점에서 각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때야 돼? 이게 항상 같아야 돼. 이게 각의 이등분선상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게 항상 무조건 같아야 돼. 이게
저게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놓고 푸는 거냐면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무의 점의 좌표 내가 이제 그 A, B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 점에서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였어. 요거 이제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저거 분자 절대값으로 대입해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거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이제 저거 대입합니다. A, B를 대입을 해요, 이제. 해서 이게 같다라는 식을 풀면 그냥 이게 답인데 정리만 잘해주면 되는데 절대값 양변에 쌍으로 있으면은 둘 다 없으면서 어느 한쪽에 풀마 붙이라고 했죠. 풀마. 이렇게 풀마를 내가 붙이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풀마 붙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플러스일 때 풀어볼게 이제. 이거 바로 2항에서 정리해주면은 제가 이제 몇이죠? 한번 천천히 씁시다. A 빼기 3B 더하기 3은 3A 플러스 B니까 2항에서 정리해 줄 건데 A 플러스 2 바로 써야 되겠다. 4A 플러스 2A죠. 2A 플러스 4B 빼기 3은 0이라 쓰고 빼기일 때도 풀어보게 되면은 저게 이제 A 빼기 3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여가지고 좌변으로 2항에 버리게 됐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이제 A, B를 저게 X, Y 좌표니까 그냥 X, Y로 저걸 바꿔놓으면 답이야. 저게 X, Y로 바꿔놓으면 답. 또는 4X-2Y 플러스 3은 0. 답은 그래서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각의 이등분선을 다 구하라고 나오고 기울기가 양수인 걸 구해라 이런 것도 나와. 아니면 기울기가 음수인 걸 구해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해.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